안녕하세요. ESG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릴 조인호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ESG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매체를 통해 ESG라는 용어를 무수히 접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 ESG는 이제는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 생존 조건이라고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인사, 노무, 조직관리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ESG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에서는 ESG 관리와 이를 둘러싼 동향, 두 번째는 ESG 관리 실패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ESG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 오늘의 핵심이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네 번째, 관련된 사례,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과제 및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각 단어를 줄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수많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ESG 경영 선포식을 한다던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ESG를 실천하겠다 또는 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음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ESG를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ESG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여기서 살짝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ESG의 정의를 생각하게 되겠죠. 환경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좀 신경 쓰고 지배구조는 조직 관리를 잘 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오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떠오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법과 개념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ESG의 관리를 공급망 관리, 즉 우리 회사는 물론 상품, 서비스 등 직접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존재하는 공급망까지 잘 관리하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은 ESG 요소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법제화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의 193개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에 대한 인식 및 협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급망 ESG 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78.8%로 집계되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성을 가장 높게 든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ESG 관리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라나플라자 사건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위치한 의류공장 라나플라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1,130여 명이 사망하고 2,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건물은 노후되기도 했고 원래의 건물 위에 여러 층을 증축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붕괴의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주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명 다국적 기업 패션 브랜드의 하청 업체들이 입주해 있었고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이 사고로 인해 세계 각지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명한 핸드폰 제조사의 공급망을 담당하던 중국의 한 공장에서는 분진이 폭발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도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을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알려져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 정부도 최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러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사례를 뉴스 등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고, 또 얼마 전에 모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도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은 기업의 이미지 실추, 더 나아가 SNS의 발달로 인한 불매운동 등으로 기업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번에는 기업 내부로 초점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특히나 인사, 노무, 조직관리 등과 같은 HR 분야와 ESG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ESG에서 환경이라는 요소 외에 나머지 부분은 기업의 HR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2021년을 되짚어 본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언택트, 재택근무의 확산, 조직 내 소통 문화, 노동조합 설립의 증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결국 ESG가 다루는 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ESG 실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국제문서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업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소속된 사회나 지역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CSR을 잘 이행한다고 하여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OECD에서는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라고 부르는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이라는 용어를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결국 ESG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도에 채택되었고 이후 5차례 개정이 되어 현재는 2011년 개정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할 모범적인 행동 규범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부에서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고 제2부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1부의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제1부는 제1장인 개념 및 원칙을 시작으로 일반 정책, 정보의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까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만 보시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ESG 그리고 HR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개념 및 원칙입니다.